네, 안녕하십니까.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 토요 알토란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5강이죠. 경매 편견 타파하고 의뢰도 훈련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제 그 1강, 2강, 3강은 이제 그 초보자들 수준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그 경매 지식을 가르쳤다면은 4강부터는 사실은 이제 스파레주의 하이 그 훈련하는 어떤 내용들을 일부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원래 스파레주의 기술은 외부에 노출을 안 하는 게 이제 상식인데, 워낙에 이제 그 우리 이 교육의 시스템이 이제 경매를 하고 싶은 사람은 되게 많은데, 그 경매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 어떤 그 갈급증이 일반인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대학 공부도 4년이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고, 고등학교 공부도 1, 2, 3년이면은 이제 수준에 오르는데, 경매를 몇 년을 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디선가 뭔가 가슴이 좀 답답하고, 뭐가 막히는 것 같고, 물건을 골라도 뭐 그다지 딱 신통치 않은 물건만 고르고, 그 다음에 고른 다음에도 내가 입찰을 볼 때, 나의 어떤 그 시세 조사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제일 안전한 금액대를 쓰게 되죠. 어디를 가도 1위 그룹에서 치열한 경우보다는 주로 이제 1위 그룹하고, 실질적으로 몰려있는 그 구간들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데가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분명한 거는 경매를 낙찰을 하다 보면 낙찰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낙찰 가격이 형성되는 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하고 본인이 유사하게 썼다면은 그나마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내가 이제 유사하기는커녕 1등하고 너무 매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은 세 번째 떨어지는 것 말고 두 번째 떨어진 거를 조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또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 또 돈 낭비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문제의 원인은 본인의 실력에 달려 있는데, 투자는 어떤 세 번째 물건이 유찰됐다가 들어갈 때 또한 1등을 못하는 사람이 두 번째 같이 금액이 높은 데 가서 베팅을 하겠는가라는 가설을 볼 때 불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때도 더 먹으려고 조금 쓰는 사람이 갑자기 두 번째 들어가 가지고 내가 응찰을 해보겠다 라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내가 하던 거가 안 될 때, 나 그 방법론으로 찾는 게 2차 때 물건부터 조사하는 게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2차 때 물건을 조사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 판단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일정하게 경매 투자 회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본금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경매 투자를 하는데, 한 명이 뒤지는 것보다는 4명이 뒤지는 게 빠를 것이고, 4명이 뒤질 때 3차부터 뒤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2차부터 시세 조사를 해서 물건을 추려놓는 것이 이득이죠. 왜냐면 어떤 때는 2차 때 물건이 입찰해도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왜? 감정하고 시세 차익이 크거나 인근의 개발 호재가 확연하게 있는 경우. 근데 우리가 전국의 모든 개발 정보라든가 그런 어떤 지역 정보를, 동네 분위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네 시세도 조사해야, 이 정도의 가격에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훨씬 싸.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 많은 물건들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 2차부터 조져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때는, 이제 경매를 잘하는 직원들이 6명, 7명 있어요. 그러면은, 1차 때부터 조사해봐. 요렇게 해서 추려놓고 그거를 추적 관찰하는 방식으로 입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거의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몸으로 물건을 찾고 나한테 맞는, 내 형편에 맞는 물건을 뒤지기에 바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 자체가 영세하고, 그 다음에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어떤 직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못 낸단 말이죠. 그러면 몇 시간을 못 내고 하루 종일 경매를 10시간씩 조사하는 것도 아닌 입장에서는
그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2차 때부터 조사를 해보자는 말도 어불성설이고 1차 때는 더 어불성설이고 그 다음에 전국을 다양하게 뒤져보자도 어불성설인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에 비해서 비생산적인 곳이 경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경매를 쉽게 투자하지 못하고 편하게 주식만 할 수 있는 이유는 경매는 일단 볼 게 너무 많다. 볼 게 너무 많고 현장에 꼭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할 때 물건에 대한 시세가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이 사람 말 들으면 지구가 망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은 당장에 행복이 올 것 같은 이런 견해들이 있죠. 물론 공인중개사들이 대체적인 속성의 공인중개사들은 적극적이고 그 높은 가격, 희망적 가격을 말하는 중개업자는 없습니다. 중개업자는 항상 보수적이고 항상 걱정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견해 자체가 보수적이다. 근데 보수적인 그 사람들 속에서도 누구는 적극적, 누구는 정말로 우울 모드의 사람도 존재하죠. 제가 늘 그 수업 때 말씀하지만은 내가 우울하면은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밝으면 밝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밝았는데 우울한 중개사를 만나면은 굉장히 듣기가 싫고 비논리적인 게 보이는데 내가 우울한 입장에서 우울한 사람 얘기를 딱 들으면은 하늘에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린다. 그래서 현혹이 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인은 나한테서 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세 조사를 할 때는 많은 조사하는 기술도 중요한데 그 시세 조사를 할 때 들리는 정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매우 중요하다. 그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나의 문제다. 내가 우울하면 우울하게 들릴 거고 내가 원래 소극적이면 모든 게 소극적으로 들리고 원래 적극적이면은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현상을 딱 보고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현상을 듣고 그래?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살까?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태어나서 유년 시절 때 형성되는 그 어떤 마인드죠. 그 다음에 또는 내가 그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장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적극적으로 되죠. 그러나 내가 보수적인 집단에 속했어. 그럼 내가 이미 보수적으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수적이고 우울한 사람들이 경매라는 어떤 세계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겠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 마인드 책에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일반 옷을 벗고 축구복을 입고 축구화를 신고 그 다음 축구의 룰을 따라야 되고 농구를 할 때는 다시 옷을 벗고 농구복을 갈아입고 농구화를 신고 농구의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경매의 세상에 들어왔으면 경매 옷을 입고 경매 신발을 신고 경매의 룰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면은 만능 등산복 입고 생활을 다 하잖아요. 그죠? 등산복 입고 결혼식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풀어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경매의 어떤 지식을 담기 전에 내가 경매형 인간인가, 경매에 있어서 적합한 룰을 따르고 있는가, 그 다음 내가 정말로 경매형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 먼저 해야지. 그런 거가 없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3년이 가든 5년이 가든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그 경매 투자를 몇 년 하다가 때려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몇 년까지 가지도 않아요. 몇 건 정도에서 그치죠. 일정한 그 뭔가 커뮤니티에 내가 속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 조사하다가 떨어지면 그냥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쪽도 어쨌든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경쟁률.
그래서 물건이 20개 나오면 20명만 1등이고 나머지 300명은 떨어지잖아요.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몇십 대 1은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는 경매 편견 타파하고 이해독 스피드 훈련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편견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편견은 내가 생각하는 치우친 견해를 편견이라 하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은 되게 많죠. 나뿐 아니라 나는 예를 들면은 13579 편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24, 68, 10 편견이 있겠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1, 2, 3, 7, 8, 9 뭐 이런 식의 편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편견이라는 것은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살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마음 씀씀이가 있을 거고, 그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기준들이 있죠. 그죠? 중고등학생들 정도 되면은 스스로 쇼핑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죠? 영화를 봐도 무엇을 볼까를 결정하고, 놀이터에 가서도 무엇을 탈까를 결정한다. 그러면 그런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 편견이 형성된다. 그리고 이 편견은 누구의 영향도 받죠? 같이 사는 사람의 영향도 받고, 또는 부모, 형제한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견은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어떤 책, 봤던 책들, 그죠? 어떤 영화, 나의 어떤 이상형, 뭐 이런 어떤 내가 살고 싶은 비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편견이 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동산 경매를 하기 전에 형성되었던 편견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러면 이 생각이 경매 물건을 볼 때 고르게 되죠. 그죠?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애기들이 난 당근 싫어 그러면 이제 당근을 일부러 안 먹이면 얘는 어려서부터 끝까지 당근을 먹지 않죠. 그럼 당근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꺼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정작 자기한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당근을 빼내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이 온 정이 다 떨어질 수도 있죠. 즉 당근 하나 안 먹었을 뿐인데 미래에 오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비즈니스에서 그런 어떤 음식의 까다로운 거, 유아기적인 유치함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의 실력자의 눈밖에 나지 눈 안에 들 리는 없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당근 하나 싫어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미래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경매 편견이라는 것도 똑같죠. 내가 살아와서 나는 이 물건은 좋고 나는 무조건 아파트만 해야 돼. 어쨌든 아파트가 평상시는 몰라도 좌파 정권만 만나면 상승하잖아.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럼 아파트를 해야 돼. 아니야. 근데 상승하면은 서울 수도권 중에서도 요지만 오르지 요즘에 지방 아파트는 또 주저앉던데? 그래? 그럼 아파트는 좀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 아파트는 난 돈이 일단 없으니까 무조건 일단은 빌라부터 할 거야. 근데 돈이 생겨도 빌라만 할 거야. 왜? 빌라만 해왔고 빌라를 했었던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할 때 당황하고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똑같은 어떤 그 지하상가를 백화점을 걸어가도 어떤 매장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화려하면 살짝 움찔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명품 매장 쪽 앞에 싹 지나가면은 왠지 그 문 앞에 싹 안 지나가게 되고 한 2, 3m 애들로 이렇게 둘러서 멀리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냥 앞에 지나가도 되는데, 그리고 물건이라는 게 들어가서 물건을 본다고 해서 다 사지 않아도 되는데 왠지 그런 편견이 존재한다. 이거는 모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죠. 잠재력에 잠재의식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나는 공장 안 할 건데, 내가 무슨 공장을 공돌이도 아니고 뭐 제품을 만들 것도 아닌데 공장 입찰을 왜 해? 근데 간혹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안성에 뭐 SK가 들어온다더라. 그래서 땅을 가졌던 사람이 돈을 버는 거를 기사에 보면은 경매할 때 그 땅을 그쪽도 한번 봐볼 걸,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생각만 하면 그 다음에 고쳐지냐 안 고쳐지죠. 영원히 하지 않습니다. 또 신문 보고 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투자도 그렇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잡식성은 사실은 이제 최고의 포식자들이 갖는 공통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채식주의자야. 아니면 채식을 하는 짐승이에요. 그럼 육식을 하는 짐승한테 잡히죠. 그죠? 근데 육식만 하는 짐승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얘가 가끔 풀도 먹어. 그러면 얘 먹는 이 생활권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경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1번 편식, 2번 잡식성. 예, 어느 쪽이냐? 경매는 왜 하느냐? 예, 돈 벌려고 한다. 그러면 경매는 잡식을 해야 돈을 많이 벌겠냐? 특정 물건을 편식해야 돈을 벌겠냐라고 물어보면은 편식보다는 잡식 쪽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잡식자, 잡식 또는 포식자, 그죠? 포식자, 그죠? 잡식성, 그다음 포식자가 돼야 되겠죠. 그 먹이 사슬의 위에 있는, 그죠? 먹이 사슬 위에 있어야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 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하던 대로만 해. 네가 새로운 거 하지 마. 뭐 이런 사람들 많죠.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런 유형들이 부자가 될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경매에는 잡식성이 돼야 돼. 그러면 잡식성도 생각이 있죠. 그러면 내 돈이 적은데 어떻게 잡식성이 되느냐? 내 돈이 지금 적은데 어떻게 잡식성이 될 수 있겠는가? 요런 또 생각을 여러분들이 들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자동차를 산 다음에 땁니까? 딴 다음에 삽니까? 통상 면허를 따고 그 다음에 차를 사지, 차를 사놓고 면허를 따진 않죠. 그죠? 그러면 내가 현재 돈이 적으니까 잡식성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보지 않는다가 맞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도 향후에 잡식성이 차를 살 형편이 됐을 때 면허를 미리 따듯이 향후에 내가 또 무엇을 투자할 기회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 지금부터 다양한 물건과 다양한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맞겠습니까? 답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돈이 적거나 없어도 나는 어떻게 나중에 차를 살 거를 대비해서 운전면허를 따듯이 돈이 적거나 없어도 물건 검색은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물건 검색을 편식을 해야 되겠냐 아니면 잡식을 해야 되겠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잡식을 해야 되겠다. 그럼 잡식이란 게 뭐겠냐라고 보면은 전국을 다 뒤져야 되겠다. 그죠? 전국을 다 뒤져야죠. 그 다음 물건 종목을 가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죠?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전국을 다 뒤져야 되겠죠. 내가 물건에 돈이 없어도 전국을 다 뒤져야 되고 종목도 안 가려야 돼. 그러면 돈의 크기는 잡아야 되겠냐? 즉 감정가는 가려야 되겠냐? 아니다. 지역도 안 가리고 물건 종류도 안 가리고 돈의 크기인 감정가도 안 따지고 뒤져야 미래에 잡식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죠. 미래에 부자 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다른 특용작물을 미리 공부하듯이. 그죠? 난 쌀 농사만 20년 지었는데, 이제 갑자기 특용작물을 뭐로 하고, 토마토를 어떻게 하고, 색깔을 해서, 포도도 무슨 포도로 개량을 왜 해? 나는 지금까지 다 살았어. 이런 사람은 끝까지 농사꾼으로 끝날 것이고, 쌀 농사로. 근데,
야, 옆집에 김씨가 보니까, 아니면 젊은 청각이 보니까, 어디 뭐 대학교 농대 나왔다는데, 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히 고수익이래. 근데 배우러 다녀야 되겠다, 나도. 요런 사람이 있겠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부자 되겠어요? 당연하게, 시간과 어떤 그 능력을 따지지 않고, 배우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검색 사이트, 하나 구매해서 이용료를 주는 입장에서 그 안에서 또 물건을 좁혀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 전국 1년치를 끊었는데 거기에서 꼭 서울 것만 다 봐야지? 그러면 뭐 나머지 거 어떻게? 돈 아깝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빌라만 봐야지? 돈 아깝잖아요. 난 상가만 봐야지?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 만난 애들하고, 야, 그 하지 말고 내가 2시간 땡기고 너 2시간 땡겨서, 나는 10시부터 12시까지 볼게. 근데 나는 빌라 보고 서울 볼 거야. 너는 어디 보니? 나는 제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걸 자기들끼리는 아름다운 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빈상이다. 이게 빈티 잘 흐른다 그러죠. 빈티가 흐른다. 경매는 부자 되려고 하는 건데 무슨 부자가 자기 물건을 같이 써요. 뭐 주방을 공유형 주방 씁니까? 주방? 아니면 또 공유 자전거 같은 건가? 여기 길거리에 있는 그런 거 아니죠. 이거는 나만의 노트, 나만의 내 물건에 돈을 벌어들이는 창구. 그 다음에 남이 좀 보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곳. 이렇게 이 사이트를 다뤄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동네에 그냥 그 개 돌리듯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싼 마이로 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은 경매를 잘 모르네. 이렇게 즉시 알 수 있는 게 이러한 사고방식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전국 다 뒤지세요. 그 다음에 물건 종목 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돈의 크기, 금액에도 편견을 갖지 마세요. 그래서 세 가지 편견을 뭐라고 합니까? 예, 지역별, 종목별, 금액별 편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뒤질 때 있어서 물건을 뒤진다는 건 내가 훈련하는 거고 수련하는 것이죠. 훈련하고 수련도 없이 바로 내 물건 투자해야지 그게 되겠냐고요. 우량 물건의 정의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량 물건은 내가 투자할 당시 전국에서 나에게요, 남에게가 아니에요. 가장 적게가 아니요, 가장 돈이 되는 물건. 내가 투자할 당시는 시점이죠. 현재 전국은 범위, 지역 범위, 대상은 나, 그 다음 뭐를? 돈. 이렇게. 이게 우량 물건의 정의다. 그래서 이 우량 물건의 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국에서라고 분명히 썼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역, 종목 할 때 전국을 다 뒤져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지방 살아서 서울은 평생 올라갈 일이 없고 투자할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예, 그러면 원하는 대로 동네 물건만 뒤지십시오. 대신 경매 고수는 절대 안 되겠죠. 예, 고수는 원래 꿈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방이지만 진짜 이 경매로 끝을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지방에 살지만 몇 년 이후에는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것은 미국에 앉아서도 아시아 쪽에다가 물건도 팔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서울이 아니고 저기 어떤 군 단위, 면 단위에 살아도 내 돈은 전국으로 유통되는 돈이니 내가 이왕이면 돈이 오르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건 보는 눈을 키워야 되고 그 키우기 위해서는 편견을 깨야 되고 그 편견은 세 가지가 있다. 여기 오늘 수업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편견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회독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일회독을 해야 된다. 일회독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럼 일회독이란 게 뭐냐? 전국을 다 보는 거를
이래독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책을 사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예를 들면 과목이 8과목이에요. 그러면 책을 8권을 삽니다. 그 다음에 그 한 권 한 권을 딱 보면서 이래독했어. 그 다음에 다시 봐야지 하고 또 시작해서 끝나면 2회독했어. 3회독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빼놨는데 전국에 경매만 28,000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죠. 원래는 15,000건 정도인데 경제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자, 28,000건 정도를 다 봐야 된다. 그러면 한 건에 1분이 걸린다면 28,000건이면은 28,000분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28,000분 나누기 60 하면은 466시간이고 나누기 24일 하면은 24시간 하면 19일 걸린다. 19일. 근데 하루에 10시간을 내가 조사한다면 한 달 보름이 걸리죠. 46일이니까 여기에 이게 한 달 보름 정도면은 1회독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 그 1대1 PT 훈련, 우리 지금 있는 스파레주 이전에 있었던 PT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인 PT는 오늘 이제 저를 만나서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하세요. 지금 하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돼야 되고 왜 여러분들이 편견을 깨려면은 1회독을 꼭 해야 되는지 요 얘기를 이제 막 설명을 쫙 해. 그러고 나면 네 하면 보통 2달 후에 연락 옵니다. 보통 2달 후쯤에 1회독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좀 전에 봤던 한 달 보름의 건이죠. 하루에 10시간씩 했을 때. 그때는 15,000건 정도니까 더 빨랐겠죠. 직장인들이 10시간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한 건에 1분을 보지만 어떤 거는 막 2, 30채가 동시에 오죠. 그러다 보면 한 건에 그렇다고 그거 안 보는 거 아니야. 다 보면 한 건에 20초도 걸리고 30초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왜? 갈수록 내 눈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내 손도 빨라지고 내 머리도 빨라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그 곤투 도장에 등록할 때는 그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 눈을 질끈 감고 겁이 나는데 어때요? 나중에 자기가 곤투 실력이 좋아지면은 주먹이 상대방 일반인들 주먹이 느리게 보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도감이 내가 빨라지면 나보다 느린 애한테는 느리게 보입니다. 내가 빨라지면. 그러니까 처음에 도장 끊기 전과 도장을 다닌 후가 동체 시력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예측력이 좋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경매 물건을 이렇게 뒤지는데 돌대가리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나아지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 달을 했는데 아무것도 늘지 않는다 그러면은 경매를 그만두는 게 좋다. 왜? 돌대가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왜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부자가 되게 하는 거고 부자가 똑똑하겠습니까? 가난한 뱅이가 똑똑하겠습니까? 당연히 부자는 똑똑해져. 그래서 경매도 잘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훨씬 똑똑합니다. 왜? 그러니까 잘하지. 경매를 잘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똑똑하다는 거죠. 똑똑하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죠. 아니 머리를 안 쓰는데 어떻게 똑똑해져요? 머리를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속도를 꾸준히 내야 돼. 요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만 편견이 타파됩니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아니 그러면 이 방법 말고 냉장고하고 책상하고 주방 같은 데다가 편견 깨자 금액별 종목별 그 다음에 종목 금액 지역 이걸 편견을 깨자고 막 적어놓고 맨날 외우면은 차라리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래 그 불독을 길가에 만나도 쫄지 말자라고 백날 애워봐도 길가에서 불독을 탁 마주치는 순간 덜덜 떨죠. 이건 아는 거하고 핵은 다르죠. 그러나 계속 불독도 만져보고 못도 만져보고 뭐 이런 어떤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실제 불독을 만나도 겁을 안 난다. 무조건 이 길만이 경매 편견을 타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 편견을 타파해야 비로소 고수의 길에 선다. 고수의 길에 서야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에 서야 그 길을 타고 부산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경매 고수의 길이 따로 존재하죠. 하수의 낭떠러지도 존재하고 자갈길도 존재하는데 경매의 고수가 되는 길이 아스팔트 포장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을 내가 찾고 그 길 위에 섰을 때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걸어가면은 부산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다리가 덜 아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안전하게. 국도를 따라서 걸어서 부산 가려고 하면 어느 천년에 갑니까? 그 다음에 아니면 돌길을 가면 다리가 버텨집니까? 고속도로에 선다. 이거를 경매 편견을 타파해야만 경매 고수의 다리에 선다. 도로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편견과 왜 고수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이래독이라는 걸 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래독을 할 때 한 건의 1분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조건을 지켜야 고수가 된다. 저는 죽어도 안 되겠던데요. 네, 그럼 고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래도 고수가 되면 좋은 거잖아. 예, 그러면 이 조건을 지켜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검색하는데 이리저리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직장에서 일 시키고 뭐하고 보면 졸리기만 하고 봐도 뭘 보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저쩌고 변명이 많으면 고수를 안 하면 되죠. 그래도 고수는 해야 된다. 그러면 검색을 하십시오. 이런 식의 이제 무한 그 뭐라고 하지, 메비우스 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래독을 하다 보면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 눈이 빨라지고 머리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 무지막지해지죠. 그 다음에 독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세조사할 때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말을 듣다 보면 시세조사 훈련을 받다 보면 사람의 말에 허점을 찾게 된다. 뭐 대도 않는 허점 찾기, 트집 찾기 이런 거 말고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IC에서 톨게이트에서 여기까지 한 뭐 7분, 8분이면 가겠지도 모르겠네 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댓글에 여기는 12분, 15분 걸린다고 따지는 인간도 있죠. 예, 그죠?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가정교육을 덜 받아서 그러는 거고, 지금 눈, 머리, 기억력, 독해력,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기억하게 된다. 허점을 찾게 되고, 즉 뭐예요? 똑똑해진다. 똑똑해지니까 이게 뭔가 매사에 돈하고 연결되는 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 일단은 이래독 효과는 똑똑해지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능력이 생기죠. 능력. 일종의 초능력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렇죠. 초능력이죠. 아이들은 보면은 5kg짜리, 10kg짜리도 못 드는 예를 들면 8살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아빠는 초능력자로 보이죠. 왜? 80kg짜리도 들고 움직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차에 태우더니 어디로 좋은 데로 끌고 가. 이런 쇳덩어리 엄청 큰 것도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해서 끌고 간다. 초능력이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의 대다수는 못하는 거를 이 사람은 평범하지만 한다. 그러면 남이 볼 때는 초능력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래독 효과는 뭐 장점이 무궁하게 넘치지, 단점이 뭐냐면 전기세가 좀 든다. 그 다음에 잠을 좀 못 잔다. 잠을 좀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에 돈의 흐름이 보인다. 평상시 안 보이는데 막 보이고 돈이 들린다. 그 다음에 남이 말하면 옛날에는 맹신했는데 요즘에는 자꾸 의심하게 돼. 강력계 형사처럼 의심하라. 이게 이런 증세가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죠. 그 다음에 평상시에 부인한테 말대답을 못했는데 살살 말대답을 하기 시작한다. 요런 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개발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개발돼야만 내가 똑똑해지고 똑똑해져야만 돈을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우량 물건의 정의도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1분 안에 해라라고 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스피드 훈련이라고 한다. 그러면 1분 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피드가 있어야 되죠. 왜 1분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물건 하나 보면 거기에서 전원주택 짓고 아이도 낳고 거기서 평생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에, 한 개 물건에 30분씩 앉아있어. 천천히 있죠. 본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 감정평가서, 임차인 누구는 뭐 이거 2024년 3월 뭐 이러고 있으면은 일부 한 물건을 30분, 40분 봐도 안 됩니다. 근데 묘한 거는 길게 봤으니까 기억에 남을 것 같죠? 아닙니다. 짧게 봐야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표현하듯이 감정가가 얼만데 어쩌고 저쩌고 임차인 어쩌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 한 10분 전에 한 자기가 읽었던 거를 물어보면 몰라. 왜? 너무 길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한 번에 쫙 보면은 기억하죠. 왜? 내가 처음 보고 이제 10초, 20초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내가 사건 번호에서 주소 읽고 그 다음에 10분 후에 물어보면 모르듯이 이게 이렇게 느릴수록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하고 관련된다. 그래서 한 개 물건을 짧게 1분 안에 보는 거가 핵심이다. 짧게 봐야 되고 스피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강력한 집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훈련이다. 그러면 집중력을 먼저 얻은 다음에 봅니까? 아니다.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긴다. 어떻게 하다 보면 1분 안에 빠르게 보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안 해보면은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 과거에 그 스파레주를 지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지금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량물건 검색 훈련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죽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편견이 뭡니까 편견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간단한 생각에서 본인도 지금 돈이 얼마 있습니까? 예, 한 7천 있는데요. 그러면 7천 있을 때 주로 하고 싶은 물건이 뭡니까? 이거요. 그러면 그러면 만약에 토지나 공장을 안 할 거죠? 예, 저는 안 하죠. 이래요. 그러면 안 하니까 안 보시겠네요? 볼 필요 있나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니 그러면은 안 할 건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고소 안 되면 되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무술 도장에 가서 상대방이 맨손으로 나를 공격할 것만 상정하지 뭐라도 상대방이 강목을 들 것까지 상정해서 연습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권투를 해도 어차피 글러브를 끼니까 스포츠니까 상대방이 이 어퍼커트를 칠지 훅을 칠지를 고려하고 그걸 고려해서 뭐를 합니까?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러면서 섀도우 복싱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이 이쪽으로 치고 저로 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많이 해야지 늘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전통 무술 쪽은 상대방이 칼로 들고 덤빌 때 뭐 할 때를 대비해서 뭐 괜히 멀쩡히 가다가 낙법을 왜요? 안 넘어질 건데 1년 내내. 근데 내가 넘어뜨리거나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릴 때 대비해서 낙법 연습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지. 뭐하러 멀쩡하게 체육관 가가지고 돈 내놓고 땅바닥에 쓰러지는 연습을 왜 하냐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고 잘 설명을 했어요. 다음날 와서 자기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대. 왜 이래독을 한 애도 있지 편견이 뭔지도 모르겠대. 그래서 1시간 정도 더 가르치다가 그냥 선생님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원래 하시던 주식 하시죠. 원래 하던 거를 계속 하시는 게 어울리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환불해서. 근데도 안 가려고 막 몇 번을 망설이는데 제가 이제 혼신을 다해서 지도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영원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짧게 하면은 기억이 안 나니까 빠르게 해야 되고, 빠르게 보려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를 찾아야죠. 방법을. 그 방법밖에 없다고. 내가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데 앞에 펜이 크게 도는데 그거를 내가 통과할 수밖에 길이 없어. 그냥 오징어 게임 같은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면 어찌됐든 거기에서 찾아야죠. 그죠? 오징어 게임 같은 데는 다리를 제 시간에 안 건너면은 뒤에서 또 총으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하냐? 찾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빨라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보는 범위를 제한하고 보는 스킬을 개선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진 찍듯 소설 보듯 하라. 이게 이제 구결로 제가 전하는 거죠. 그러면 사진 찍듯 소설 보듯, 아니 글자를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예,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게 속도법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소설 보듯 하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 40분, 40분 된 것 같은데, 소설 보듯 하라라는 뜻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소설을 보면은 책상에 저처럼 안 앉고 들어 눕든 옆으로 눕든 엎어지든 누워서 보든 300페이지짜리도 3시간, 4시간이면 소설을 봐버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300페이지짜리 법률 서적을 본다 그러면 3시간에 택도 없습니다. 저가 이제 옛날에 고시를 할 때 보면은 한 10페이지를 1시간 내내 투자해서 빠르게 보면 12페이지, 빠른 친구들 15페이지까지 보는데 느리게 암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정독 한다 그러죠. 제대로 보는 걸 정독이라 그러는데, 정독을 하게 되면은 1시간에 60분 내내 집중을 해도 10페이지 정도 봅니다. 1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5장 보는 거예요. 5장. 그러면 10페이지면은 한 페이지에 글이 위에 많잖아요. 요런 책에. 한 페이지에 10페이지에 60분이니까 한 페이지에는 6분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면 그냥 6분, 5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페이지 정도를 보려면 한 페이지에 6분이니까 1800분이 드는 거고, 그러면은 최소 30시간이 걸리는 거죠. 최소 30시간. 맞죠? 300페이지면. 그럼 300페이지짜리 법서면 하루에 10시간씩 앉아서 3일 내내 월화수를 공부해 한 권을 봐요. 근데 소설책이면 3시간이면 본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뭘까를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차이까지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도 머리를 좀 써야 되니까.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요거 오늘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거는 단순히 어떤 거를 설명한 것만 딱 추리지 마시고, 어떤 이 강의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저의 뉘앙스, 주장,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 라고 이 생각의 흐름도 배우셔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초보가 아니고 고수의 길로 입문하는 것이다. 경매 쪽에 와가지고 맨 초보만 하다 보면 뭔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 다른 경매학원에서 현혹을 하는 말이 나오면 금세 끌려가서 재산을 털어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많아요. 자기가 가벼우니까 쓸려 다니는 거죠. 근데 자기가 기술이라는 게 한 개라도 들고 있으면은 잘 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강의에서 스피드 훈련만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남의 말이 아까 어떻게 들린다 했죠? 괜히 모순이 착착 들리게 되고 기억도 하게 돼서 아까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 것까지 된다. 이게 두뇌가 개량된다. 또는 치매가 예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도의 강의고,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질문이 하나 없이도 40분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리고 한두 번 대답하다 보면은 기본 2시간짜리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꼭 시청하시고, 이렇게 그 스파레주의 기본적이고 비공개되는 강의를 이렇게 조금이지만, 물론 이거는 많은 강의 중에 하나의 기술이지만, 그리고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오늘 들어서 내일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훈련을 해야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듣고 난다고 해도 훈련하지 않으면 자기 거가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